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면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내일 당장 건국대,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수능고사일이 앞으로 20일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 거두리라고 보고, 오늘 이 면접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하시고 많은 정보를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에서 대입 면접 실전 대비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대입 면접 실전 대비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대비책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의 실체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대학별 면접 방법과 기출문제, 세 번째는 면접 전략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면접은 무엇인가, 면접의 정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죠. 표에서 보면 면접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시에서 사정관제나 혹은 특기자 전형에서 많이 보고 있는 수시 면접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는 약 6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고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즉 사고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적합성, 즉 적합성이란 전공 적합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 그 학과에 얼만큼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표현 능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사상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면접관에게 얼마만큼 잘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간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면접에서는 상황 판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과 인성에 대한 문제 해서 도합 6가지 종류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는 면접 구술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구술고사는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자체가 바로 글자 그대로 면접이 되겠죠.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이어서 본다. 이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의사 전달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통 보면 학생들이 이런 면접을 한다고 할 경우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정답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력을 구사를 하되, 그 표현력 속에서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가 있는데, 인지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인지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시에서 논수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소양 면접이 있고, 또 하나는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 방식으로서는 개별 면접과
또 집단 면접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면접의 종류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별 면접, 또 집단 면접,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발표 면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서 보게 되면 일반 면접이 먼저 나오네요. 그 일반 면접에서 보게 되면 주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확인 면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면접과 신촌 면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면접은 비인지적 요소로서 평가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인지적 요소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성이나 가치관, 도덕성, 태도, 또 교과 지식 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를 보면 심층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심층 면접을 우리가 흔히 인지적 요소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지적 요소 평가는 비인지적 요소 평가에다가 평가 내용 자체에 하나 더 첨가가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전공 지식적인 문제, 기능이나 전공 적성 문제가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대학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인지적 요소보다는 인지적 요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우수한 요소 학생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또 지식적인 측면이 어떤가, 또 전공 적합성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심층 면접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면접의 실체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각 대학별로 각각의 전형 방법이나 기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팁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죠. 먼저 면접의 실제 가운데서 서울대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서울대학 면접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좀 달라졌죠. 작년과 좀 달라졌는데, 서울대학의 그 면접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전형인데요. 그 일반 전형이지만 서울대학은 전형 자체가 수시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죠.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반 전형에서는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데, 그 심층 면접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을 보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경영학부,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런 대학, 주로 인문계열에 해당되고 있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필고사 형식의 유행을 띠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지필고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공 적성이나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의 그 학과 같은 경우는 주로 전공 적성이나 학업 역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지를 주고 그 문제지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이 있는데요. 보통 짧게는 15분서부터 길게는 자유전공학부나 혹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6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공적성이나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영어 지문이나 한문을 주기도 하고, 경영대학이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문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면접 그 답안지를 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그 준비 시간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면접실로 들어가서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면접을 하되 학생이 자기가 작성한 것을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울대학의 면접 그 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학생들이 리딩실로 옮겨가게 되죠. 그 리딩실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짧게는 15분, 길게는 60분 정도 리딩실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답변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고사실로 이동을 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접관 2명 앞에 한 학생, 수험생이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보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런 어떤 그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위축된다는 이야기죠. 위축이 되게 되면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그런 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그 노력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날씨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마음을 좀 푸근하게 가지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의외의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다음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 표를 보게 되면 그 표에서는 면접고사 문제의 유형이 나타나 있고 평가 기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한 것을 발표함으로써 면접관들이 A, B, C, D, E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에서 잘 받아야 되겠죠. A, B 정도는 받아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시고 그게 몇 번씩 연습을 함으로써 좀 더 담력을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화면에서 보게 되면 면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은 약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면접 가운데에서 일반 전형 가운데에서 전공 적성 학업 역량에 대한 면접이죠. 그런데 이 전공 적성 학업 역량에 대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술과 일반 면접이 합해진 혼합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상으로 본다면 영어 지문도 사용할 수 있고 한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4 용지 가운데서 보통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제시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제시문에 대한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어 지문이 나왔을 경우 영어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진행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경영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런 데는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수학문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문항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부의 어떤 특성상 수학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열이라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공계통, 자연계통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인문계통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데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통적인 상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계열에 있는 학생이 유불리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가서 보게 되면 사범대학교 그 교직적 인성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 그 제시문에서 정답이 있지는 않죠. 오답은 있지만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어떤 자기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꼭 정답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의외로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보다는 내 생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내일 면접이 실시되는 건국대학교 면접 방법이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건국대학교 면접 방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는 크게 두 가지를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면접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면접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선 면접 대상자는 개별 면접을 보게 되죠.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전문성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전체 100명 가운데서 한 70명 정도는 우선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질 않죠. 한 15분 내지 20분 그 정도로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긴 것은 일반 면접 대상자지 한 30% 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박 2일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해서 면접을 하는데 근데 그 합숙 면접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하루를 지내면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면접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개별 면접은 우선 면접 대상자와 같이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전문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4명 내지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래서 토론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토론을 할 때 각자가 자기 의견을 나타내고 또 반박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면접관들이 한 명 한 명씩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4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럼 4명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6명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토론 전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태도까지도 다 체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 또 거기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표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네요. 집단 면접 다음에 발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발표 면접이 있는데 이 발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발표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5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5분을 채우질 못해요. 한 3분 정도, 3분 정도를 채우고 그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발표 면접을 할 때는 정확하게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순간마다 자기 판단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의 면접을 통해서 담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대에서 면접 방법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건대 면접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면접 문제를 보게 되면 전공에 따라서 질문사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축학부는 어떤 전공으로 나뉘는가? 뭐 건축학 전공, 건축 학공학 전공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설계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집을 짓는 것을 위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대체 건축학부는 어떤 학과인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전공을 하면 좋을까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담배 유해 물질 이것을 해독하는 성분을 한 가지 이상
말해보아라는 것은 아마 생물시간 같은 데서 많이 배웠으리라 보는데요. 이런 문제의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절대로 교과서 밖의 지문은 나오지 않는다. 학교에서 수업을 충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경희대학에 대한 면접 방법 또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죠. 자, 화면을 보게 되면 면접평가 방법이 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신청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성 면접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 면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제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혹은 뭐 활동 보고서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경희대학에서는 창학 이념 적합도가 있습니다. 창학 이념이란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가 얼마만큼 창학 이념에 적합한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경희대학에 아마 경희대학이 11월 달 수능시험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또 학업 역량을 나타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한 번씩 살펴보고 좀 그걸 요약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창학 이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학업적성 면접이 있는데요. 이 학업적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거나 혹은 논리적 설명 능력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런 제시문을 가지고 읽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의 면접 방법을 한번 넘어가서 보게 되면 면접 방법은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대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리딩실이 있고 면접실이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대기실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면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서울대학에서 리딩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그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조그맣게 맨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준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곳에서 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면접 문제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지원 동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원 동기는 각 대학마다 대부분 다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 자체가 정말 뚜렷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자신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인성적인 측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화학이 부족한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 뭐냐. 이것은 추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고려대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들이 2인 이상이라 하지만 주로 2명이죠. 인성, 전공 적합성, 창의성 이런 것을
대학 교육 이염에 부합하는 인재로 선발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면접 방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다음번에 보게 되면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미래인재 전형은 주로 약식 논술과 같습니다. 네, 약식 논술이란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맞추어서 물음에 답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창의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15분짜리 강의 2개를 듣고, 이건 작년도 같은 경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75분 동안 비포용지에다가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5분짜리 강의에서 내가 추출해내고 추출한 것을 가지고 논술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보게 되면 특별 전형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과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수학과학 관련된 그 문제를 출제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렵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보게 되면 작년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약용 선생, 흔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갈릴레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현대에 살아있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을까? 이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두루 망라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답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학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학교에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이것은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역법과 기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려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를 찔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아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숙명여대는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 장인도 같은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과제 수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평가를 하고 있고, 이 과제 수행 평가는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도표나 혹은 그래프를 통해서 그 도표나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 방법으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시된 지문을 읽고 과제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말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표를 보거나 혹은 읽어내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읽어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과제 수행 평가, 즉 준비 시간에 15분을 주고 개별 면접은 15분 내외로 하는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 전형이 있죠. 자기주도 학습자 전형과 자기 추진자 전형이 합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제 수행입니다. 근데 이 과제 수행은 약식 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경희대학 쪽을 이야기할 때 약식 논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약식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약식 논술형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제 수행도 시간상으로는 15분 준비 시간을 주고 개별 면접 15분 내외로 하는데 대략 2문제, 경우에 따라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략 2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면접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자기개발 우수자, 이하 글로벌 리더, 이하 미래 인재 등 이런 것은 학업 능력 및 성적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과제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인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개의 지문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 시간이 약 한 20분 정도 되고 실제 면접은 10분 정도 되죠. 즉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의 작년도 면접 문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꿀벌이 팔자춤을 춘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 역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차이점을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회성, 자의성, 창조성.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는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말과 외국에 쓰고 있는 말이 다 다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의성이라는데 꿀벌이 팔자춤을 추는 것도 언어라고 본다면 자의성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과에 따라서는 고도에 따른 몰 농도나 모랄 농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DNA 전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그 수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대강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학은 작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기재사항만을 확인한다. 확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에 그 문제를 추출하거나 혹은 그 질문, 질의응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래인재 전형은 완전한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학생부 기재사항도 확인하지만 자기소개서나 활동보고서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깁니다. 2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로 뭐 준비하고 할 필요는 없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한양대학교 올해의 면접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대학의 면접 방식 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각 대학의 면접 방법만이라도 알고 간다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런 기출문제 같은 것이 다 대학마다 등재되어 있거나 혹은 올려져 있으면 참 좋은데 많은 대학들이 기출문제가 면접에 대한 기출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힘들지만 그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의 면접 정도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면접에 대한 실전 대비책 중에서 두 번째 면접 전략 및 준비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을 보게 되면 면접의 방법은 이렇게 하더라. 각 대학이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차근차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확인 면접 가운데서 인적성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은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품행과 은행이 바른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학생들 한 5분 정도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걸음걸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대강 알 수가 있는데요. 말을 시켜본다든지 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행, 은행이 바른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인이 되는 거죠. 그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가, 또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뭔가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보면 자기의 단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만을 피력할 뿐 단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얼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학생 아닐까요?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는 모름지기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그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예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상태에서 그 학생이 얼만큼 행복감을 느꼈는가, 아니면 불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성과 결부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서 적성과 일치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준비 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대학의 앞에서 봤듯이 각 대학의 면접 방법은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방법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개별 면접,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확인 면접을 보더라. 그러면 확인 면접에 대해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대학은 심층 면접을 보더라. 그러면 심층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맞추어서 사실은 모임 면접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모임 면접을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면접실에 들어온 학생들의 표정을 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언행에서도 또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의 면접은 반드시 필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면접을 할 때 학생들은 좀 자신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말도 또박또박 끊어서 자신 있게 하되, 자신 없는 학생들이 어떠냐 하면 끝말을 흐리게 됩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말을 흐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 없는 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 먼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면접관들이 결론을 기다리기 굉장히 지루합니다. 학생들은 15분 정도 해서 끝나지만 면접관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연역법이죠. 두 갈식이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부연 설명을 짤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첫 번째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하되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되 반드시 기출 문제를 검토를 하고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보통 보게 되면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은 문을 톡톡 두드리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된다. 그래서 발걸음, 표정, 동작, 그 다음에 앉은 자세, 그 다음에 어투,
면접까지도 몽땅 다 채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되 막 이것저것 중언부언하고 장황한 답변은 하지 않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갈씩으로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자기가 앞에서 한 말을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잊어먹게 되면 흥설수설을 하게 되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끝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의 평가 기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추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잠깐 한번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만약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원 동기의 타당성입니다. 먼저 지원 동기가 뚜렷해야 된다. 그러면 우수점을 주고 뭐 다른 학생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통이 되겠죠. 그러나 구체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점수를 잘 받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언어 표현의 우수성이죠. 얼마만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표현력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도의 성실성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보게 되면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 있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좋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합격해야 되겠다는 신념,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돼서 여태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 내일 당장 실시되고 있는 그 대학들의 그 과정을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앞에서부터 되짚어 본다고 하면 인성, 또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각 대학별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접 방법이 다 다르죠? 다른 것을 분명히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의사항, 이런 유의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당당하게 하라. 당당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끝을 흐리지 말라. 말끝을 흐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내일 당일 시험 본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부모님들 아마 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 형제, 자매 앞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연습해보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질문상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도 내가 하고 또 부모님이 면접관이 돼서 내가 답변하고 함으로써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얼마 남지 않는 20여일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면접을 보는 학생들 가서 정말 면접 잘 보시고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